안녕하세요, 권프로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저희 PMT 그룹의 김홍희 대표님 이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저희 PMT 그룹이라는 게 의료 기자재, 피부, 비만, 레이저, 의료 장비 그 관련해서 진행하는 업체라고 들었는데 PMT라는 용어의 앞글자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PMT는 패션, 모데스티, 땡스의 약자로서 네, 아시다시피 패션은 열정이고 네. 겸손과 감사를 주요 포인트로 한 약자의 내용으로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감사함을 갖는 마인드로 그룹을 이끌어 나가신다 그런 의지이신 건가요? 예. 그 TFT 그룹에서 그럼 대표님이 이 의료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의료 장비 사업을 하신 취지랑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여 년 동안 의료용 레이저 그리고 장비 부분을 이제 기획하고 세일즈 하면서 지금까지 병원과 이제 원장님들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김홍희 대표라고 합니다. 예. 병원 주로 그러면은 피부과, 피부과만 하세요?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 클리닉이 대부분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 클리닉이요? 예. 그러면 그 의료 장비가 성형외과, 피부과에 대한 레이저 치료 그런 의료 장비인가요? 네. 레이저 치료기나 네. 그리고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실이 있고 피부 관리 파트에 피부 관리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과의 메인 레이저 쪽과 그리고 피부 관리 파트의 관리 장비들 쪽을 세팅을 하고요. 병원에서 필요한 솔루션이나 에스테틱 관련된 코스메틱까지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20년 전에 시작하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 무역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의료기를 수입을 해서 국내 유통하는 부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부과보다는 대학병원이나 중종합병원의 의국의 청진기와 그 옵토스코프 같은 부분을 레지던트나 의국에 있는 그 인턴생들께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은 의료용 레이저나 장비들을 유통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의료기기를 수입해서 유통하시는 거를 진행했던 거네?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수입회사의 오파상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제가 취급하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필수적인 청진기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저는 무역회사에 다시 복귀를 해서 동남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 쪽과의 다른 그 섬유 관련된 일을 진행하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처음에는 이비인후과 쪽을 개원을 하고 국방부나 조달본부 쪽에 납품을 하고 입찰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비인후과 쪽을 꾸준하게 하다가 레이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급증되면서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피부과 쪽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잖아요. 지금도 화랑인가요? 피부, 성형. 그죠. 그러면은 20년 동안 진행 굉장히 오래 하신 거네. 그쪽 해가지고. 그 회사가 그러면 이거 전문 분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을 하신 시기가 원래는 필수품을 하셨고 동남아 하셨고 어떤 거 이게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이제 현직에서 회사 생활을 만 10년 정도를 하고 독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킨다든가 또는 훈육하는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본부장이나 이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주 5일제가 아니고 주 6일제도 있었고 주 5일제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이런 때에 이제 영업사원들 교육을 좀 주력을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재미있었고
의료 장비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제가 그 웰치알렌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할 때는 네. 우리나라의 그 국내 자료가 없이 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다 영문 자료였고 공부를 하면서 레이저로 넘어왔을 당시에도 제가 그 수입사에 들어갔을 때 예. 수입사의 장비들은 국내 제조사 장비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에비던스가 충분히 많다는 거, 그리고 논문이 그 정도 확보가 돼 있다는 부분,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네.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아, 그러면 주로 의사분들한테 세일즈 개포를 진행하는 거네요? 네. 그죠? 병원장님들이나 의사분들한테. 네. 딱 이게 뾰족하네요. 그러면은 한번 그것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나 병원장분들이 극과 극일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그 수입적인 거 이렇게 잘 활동하면 수입은 좋잖아요. 근데 직업 만족도는 생각보다 떨어진다고 업무에 있어서 과부하나 스트레스 요소도 많고 실제로 의사분들을 많이 아실 텐데 병원장분들 많이 아실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의사 직군의 특성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네. 그 세일즈 의료기 자체 세일즈를 할 때 세일즈에 대한 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철학이 좀 달랐습니다. 네. 컨설팅식 세일즈를 시작을 해서 네. 고객과 좀 더 밀도 있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세일즈의 포인트로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식 세일즈를 하다 보니 네. 전반적으로 원장님들과의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스킨십의 밀도를 좀 더 높이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원장님들과 또는 교수님들 뵐 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네.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제 지인이 개원회에 대한 논문을 스트레스 관련된 논문을 박사 논문을 하신 분도 계신데 네. 그 논문을 토대로 봤을 때도 원장님들이 갖고 계신 스트레스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 분석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람되고요. 뭐 물론 뭐 영업사원이 장비를 팔기 위해서 또는 여러 제약사나 이런 친구들이 원장님께 와서 부탁을 계속 드리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시간 소요가 많잖아요. 네. 그죠? 시간 소요. 그 병원 의사분들이나 병원장분들이 시간을 되게 쪼개 쓰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죠? 시간을 쪼개 써서 시간을 같이 투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네. 거기에서 어떤 통찰 배움?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좀 이렇게 통찰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대표님만의. 영업 교육을 시키는 당시에도 네. 이제 영업사원은 제 생각에는 좀 카멜레온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고객의 성향이나 뭐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원장님들과 좀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뭘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세일즈를 하면서 3단계로 저도 변해왔습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이비인후과나 이런 부분, 개원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하던 당시에는 네. 병원의 환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 당시 의약분업 바로 직전이거든요. 예. 그때의 환경과 중간 제가 피부 쪽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때 환경도 좀 약간 달랐고요. 예. 이때는 원장님들께서 개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수가가 좋았습니다. 시술 수가나 이런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네. 개원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도 있었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거나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나 이런 때는 원장님들 개원을 해드리면 같이 조력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 또 네. 원장님들의 세대 추이도 많이 바뀌었고 예.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컨설팅을 들어가려고 저희 스스로도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마케팅 컨설팅도 하세요? 예. 그러면은 요즘에 유튜브 하는 그 의사분들 있으시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잘 되고 있고
네. 그죠. 그런 것도 진행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접점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PMT만의 그 의료 장비 하는 업체들이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대표님 말고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 PMT만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좀 홍보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PMT 그룹의 그 특장점, 유니크한 부분. PMT 그리고 저는 네. 지금까지 피부 비만 관련된 장비에 대한 부분을 수입회사와 그리고 국내 제조사와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7개 정도의 장비를 성공시켰고 네.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초석을 마련했던 3개 정도의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이요? 예, 코스닥 상장을 했고 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네. 기본적인 틀을 다 마련을 해줬던 거고요. 네. 현재까지 7개 정도의 레이저 장비가 히트를 쳐서 네. 많은 분들이 또는 병원에서 도움이 되었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아름답고 고운 몸매 또 예쁜 피부 건강한 부분을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도 2개 정도의 아이템을 네. 기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식 세일즈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컨설팅식 세일즈라는 것은 경영 컨설팅이냐 뭐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개원이나 또는 리뉴얼로 제가 나눠서 하는데 개원은 뭐 말 그대로 병원 처음 오픈할 때 개원 입지부터 컨셉과 컬러 그리고 원장님이 끌고 나가셔야 되는 초기 안정화 작업에 대한 코어를 구축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든지 장비를 구성하고 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가 관련돼 있는 고문으로 있는 회사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네. 마케팅 회사의 협의하에 네. 그리고 또 원장님 미팅하에 컨셉이 맞게끔 네. 제안서를 제시를 하고 네. 그들이 타임테이블별로 초기 개원 때는 1년 정도를 평가를 합니다. 3, 6, 그래서 이제 1년 정도의 평가를 해서 매출 추이나 그리고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고 또는 그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를 분석을 합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은 주로 저는 컨설팅을 거의 그쪽에도 한다고 보는데요. 컨설팅 피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장비 회사와 MOU 아닌 MOU를 해서 기획을 의뢰를 받으면 이 장비가 허가를 받는 시점 1년에서 최단 6개월 상당 기간 동안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기획을 준비를 합니다. 이 장비가 B2B와 B2C로 분석을 해서 B2C로 나갈 때는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까지 미리 준비를 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라포를 통해서 원장님들과의 유대관계나 이런 부분 또는 그 병원의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다 알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는 지금 말씀드린 리뉴얼이라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개원과 다르게 병원의 변화를 주는 부분이에요. 새롭게 개원한다든가 아니면 이 시점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바꾼다든가 이럴 때 그 리뉴얼 작업을 한다고 하고요. 그 부분은 개원 못지않게 힘들 수도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리뉴얼 작업을 하는 세일즈맨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향후에 목표로 하시는 건 어떻게 되세요? 이쪽을 목표로 잡고 진행하시나요? PMT 그룹의 목표와 대표이사님 개인적인 목표. 앞으로 저희 PMT의 목표는 3개 정도의 아이템을 더 성공시키는 거고요. 2개 정도 회사의 상장에 대한 부분을 초석을 마련해주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요. 그리고 더 큰 목표도 있는데요. 더 큰 목표는 회사를 지금은 좀 중소규모로 축소를 시켰는데 다시 중견 쪽으로 큰 규모로 확대를 해서 전반적인
2차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2차전은 트렌드에 맞고 지금 시기에 맞는 이런 그 마케팅 분야, 그러니까 뭐 IT 쪽으로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뭐 전반적으로 다 챗 GPT나 이런 쪽으로 다 변화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쪽으로 네. 전국적인 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구축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한테 네. 우선은 지금 수축하시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확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성공의 창업에서 네. 항상 승승장구하지는 않거든요. 네. 주식처럼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20년 동안의 창업 경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꼭 하지 마라, 핵심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창업의 성공 요소는 꼭 이거를 권한다. 네, 반대로 이거는 꼭 하지 마라.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창업 성공에 있어서 이게 필수 요소다. 그런 부분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제가 성공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도전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 왜 다 완성이 됐는데 다시 눌러서 다른 형태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이 의료기 관련된 그 사업이나 세일즈를 하는 동안 저한테는 2번 정도의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 회사들을 상장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특허 싸움을 벌일 때 제가 중간에 있어서 오해를 받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들은 또 잘 됐습니다, 다행히. 네. 예.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어떤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작년에 대장암으로 떠났어요. 예, 그래서 그런 때가 뭐 얼마 안 됐지만 그게 제일 저한테 인생에서 또는 사업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고 위기였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영업사원들이나 세일즈맨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날마다 반성을 하고 통찰하고 성장하고 공부하라는 말은 20여 년 전 영업부를 교육을 시킬 때나 지금까지 같이 있던 또는 주변에 있는 영업 세일즈 후배들이나 업계에 있는 또는 현재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직원들한테 똑같이 그런 말을 해요. 날마다 피드백하고 반성하고 예. 그러면서 성장하라. 네. 그러면은 이거에 있어서 이거는 꼭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예. 이거는 꼭 하지 마라. 예. 사실 그 의료기 관련된 부분이 일반인들이 보실 때 뭐 저희 가족도 예전에 저 가족들도 그랬는데 굉장히 부가가치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것 수입이 같다. 엄청 많다라든가. 느낌이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네.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 한 30년 전에 20여 년 이하 더 오래됐던 선배님들의 시대와 네. 그리고 10년차, 15년차 된 시기와는 조금 약간 다르고요. 네. 그만큼 경쟁이 과부하되다 보니까 어, 로스도 많고 네. 여러 트렌드적인 것, 뭐 예를 들어서 신장비와 중고장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 전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 네. 한동안 영업사원들이 독립을 해서 네. 세일즈를 해서 수익을 많이 열심히 하니까 네. 버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를 가장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음. 실제적으로 대부분 세일즈맨들은 이제 특히나 자기의 성공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물론 뭐 멋있는 일이죠. 멋있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영업사원 후배들이나 동료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절대로 세일즈맨이라고 자기가 너무 겸손할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는 말자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경험했던 부분이 수익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일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고요. 네. 조금만 더 신중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라. 쉽지 네. 않잖아요. 그죠. 네. 대표님한테 창업은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세요? 20년 가까이 창업을 하셨고 우여곡절이나 직업이 또 있으신데 나에게 창업은 어떤 의미로?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그래도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독립해서 창업을 한 것은 지금 13년 정도 된 거고요. 예. 그 전에는 충분한 트레이닝을 좀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예. 지금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직장인을 다니는 저희 업계를 떠나서 저희 친구나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디 공기업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은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사업의 목표는 각자가 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이템을 정하듯이. 예. 직장 생활을 충분히 하고 경험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창업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해서 직원 이제 경영이나 그리고 직원 운용이나 그리고 또 이제 매출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핸들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관련된 분이 이제 이커머스 쪽에 창업을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강의 내용이나 또는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책들을 권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사업 아이템이나 또는 접근 방법이나 이런 어떤 컨텐츠 자체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세일즈 하시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열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좋고 또 배우는 것도 많이 있어요. 현재. 그 대표님한테 네. 성공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는 좀 작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는 성공의 어떤 의미일까?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성공의 영역이 좀 틀려서 어떤 분은 자유, 어떤 분은 뭐 이제 많은 소득 뭐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대표님한테는 어떤 의미이실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성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갑자기 여행을 떠나도 네.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네. 또 수익의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한편이고요. 또 큰 하나의 성공적인 부분은 봉사와 헌신을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 이상의 능력과 재력을 갖추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네. 프로님들한테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못다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을 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사업하고 세일즈하는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들이 주로 고객이고 또는 업체도 고객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건데요.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만큼 또 열심히 또는 충실을 하게 자기의 사업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표, 아까 우리 권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달성하고 또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미천하지만 파이팅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차키 좀 주시면 제가 차 좀 빼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 SUV도